다음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그 북한에서 17개월 만에 석방이 됐던 미국인 대학생이 주검이 됐습니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혼수 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고 결국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잔혹성을 규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great to have you at the White House. I just wanted to pass on word that Otto Warmbier has just passed away. He spent a year and a half in North Korea. A lot of bad things happened, but at least we got him home to be with his parents. It's a brutal regime, and we'll be able to handle it. 네, 청와대도 오토 윈비어의 사망 소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수현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고 원비어 군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가족에게 조전을 보낼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북한이 원비어 군의 상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할 인도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주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비어 군의 가족에게 조전을 보내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개탄스럽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와 원비어 씨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이 지금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은 정말 잔혹한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번 사건이 한미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저거는 아니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아무리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또 병이 있거나 다쳤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1년 반 동안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의사들이 검진을 해봤어요. 연배가 미국 들어온 뒤에. 그랬더니 이게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중독 증상보다는 뇌 손상을 입었는데 뇌 손상은 결국 잔혹한 어떤 고문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식중독 관련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미국인 한 사람을 그것도 아주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뭐 홍보물 하나 훔쳤다고 하는 호텔에서 뭐 홍보물 하나 훔쳤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징역 15년을 때려서 그걸 또 얼마나 괴롭혔으면 1년 반 동안 저 상태가 돼서 돌아왔겠습니까?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우리 정부도 당연히 거기서 비판해야 됩니다. 인권이 무너지는 저 상황.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더더욱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나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혹시나 다른 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 같고 또 그 문정인 특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또 경고했다고까지 얘기한 것은 한미 간의 어떤 공조가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비어 분명히 지난해까지 굉장히 건장하고 건강한 청년이었는데요. 이렇게 혼수 상태로 돌아와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I will now discuss my treatment while in the DPR Korea. In a hotel-class guest house with no torture or mental pressure. I am fed 3 meals daily of high quality, and I was given a full medical check. I am given 1 hour daily to walk outside. I am given a weekly sauna bath, and I was given a haircut. I sleep more than 8 hours nightly. As you all can see, I am healthy. 자, 지난해 2월만 하더라도 저렇게 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원비어 씨의 옷을 입고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인데 사실 북한이 주장했던 거를 조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 직후에 병이 와서 거의 1년 넘게 누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기자회견 직후에 구타나 어떤 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저 지경이 돼서 고향에 혼 상태로 돌아와서 죽은 거잖아요. 그 추측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
작년 2월에 인터뷰 예. 기자회견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뭐 이 미사일 발사라든가 뭐 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을 때 원비어를 이용한 아마 어떤 선전선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구타와 이제 회유와 이런 게 따르다가 결국은 뇌 조직의 광범위한 손상 때문에 1년 이상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이번에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 쪽의 발표는 무슨 보툴리누스 중독, 식중독의 네. 일종의 알타가 수면제를 먹고 1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됐다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아마 북한 쪽의 어떤 선전성동에 이용하기를 거부하니까 예. 아마 저런 지경으로 아마 구타를 당하고 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북한의 인권 탄압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북한 자기들은 죽어도 인권 탄압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논란이 되는 거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의 발언인데, 자, 북한이 미사일만 추가로 더 쏘지 않고 핵실험을 추가로만 안 하면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도 줄일 수 있고 한미의 미국에서 파견하는 비행기나 항공모함 못 오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뉴욕에서 한 강연을 했는데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egotiation all about the give and take, is two-party negotiations. Therefore, what I mentioned is that one. And I think, of course, there should be full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물론 뭐 저 발언만 놓고 보면 외교는 주고 받는 겁니다. 어떻게 공짜 점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북한이 사람을 죽이고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하겠으니 미국 뭐 사드 참으시고 미국 뭐 비행기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이라도 예.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면 자체를 보면 저런 건강하게 여행을 갔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억류가 돼서 지금 거의 다 죽은 시체로 들어와서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어떤 북한 정권의 잔혹성, 반인도성, 비민주적인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들끓고 있는 거기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합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시기에 문정인 특보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얘기 자체의 내용에 뭐 어떤 뭐 옳고 그런 방향성 이런 걸 떠나서 시기적으로 아주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바로 이제 이달 말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견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부분들은 문 대통령에게도 사실 굉장한 부담이 좀 되는 예. 것이고요. 물론 청와대는 저게 청와대의 뜻과 다르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쨌건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 부분을 전혀 또 관련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하여튼 늦었지만 그래도 경고를 보낸 거 그 부분은 또 적절한 조치다라고 봅니다. 아마 신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국가 간에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예.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대북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문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문정인 특보의 그 비중으로 보면 저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발언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네. 국익을 손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뭘 주고받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카드를 갖고서 나중에 상대가 나올 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예. 거거든요. 야당에서 비판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촉새 외교입니다. 그리고 설레발 외교고요. 이 발언을 본인이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를 했지만 방미 전에 청와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고 조율을 다 했다는 것들이 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정인 특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우리 미국 쪽에 어떤 간을 보려고 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발언은 문정인 특보가 개인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해결을 예. 해야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비오 씨의 사망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을 정도로. 자, 그럼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가
한국 한반도 상공의 전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B-1B 폭격기. 가장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김정은이 어디에 숨어 있어도 폭격할 수 있다는 저 폭격기를 보내온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특보는 분명히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저 폭격기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당장 지금 보란 듯이 보낸다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음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저 부분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전개해도 좋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간의 동맹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걸 전개하는 게 북한의 어떤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잔혹한 정권이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것도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한 것은 분명히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을 수습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신속하게 하고 또 강력하게 했다는 점도 이제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와대가 만약에 그냥 묵인하고 있었거나 뭐 동조하거나 이랬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청와대가 어쨌든 강력하게 청와대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북한이 하여튼 대형 사고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 국면 쉽지 않다는 걸 왜 정작 김정은은 모르고 있을까요?